네, 안녕하세요. 저는 2022년도 1학기에 K무크 토익토론 스터디에 참여한 김난영이라고 하고요. 이제 우수 참여팀으로 선정된 성과물 발표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네, 목차는 첫 번째로 제가 참여한 토익토론 스터디랑 어떤 프로그램인지에 대해 소개를 해드리고, 저희가 이제 해당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이제 개인 참여자들 3명이 모여서 참여를 하게 되었는데, 이 팀 결성 계기와 스터디 진행 방식에 대해 설명드리고요. 1주차부터 6주차까지 진행했던 스터디에 대해 설명드리고, 마지막으로 소감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토익토론 스터디란 어떤 프로그램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토익토론 스터디는 K무크라는 강의 사이트가 있는데, 그 강의를 듣고 스터디원들과 함께 주제를 선정하고 토익토론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한 가지 주제를 선정해도 괜찮으시고요. 여러 가지 주제를 선정해서 토익토론 하셔도 괜찮습니다. 교수학습지원센터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으로 개인 또는 팀으로 참여할 수 있으시고요. 최소 3명 그리고 최대 5명까지 구성이 가능합니다. 한 학기 내내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다 보니 중도 하차는 불가합니다. 이 프로그램의 참여 혜택으로는 활동비 5만원 지급, 베스트포인트 0.5점 및 수료증, 우수팀 선정 시 신상금 25만원의 혜택이 있습니다. 저희 아기철학자 팀의 결성 계기는 이제 팀장인 저는 연극영화학부에 재학 중인 20학번이었고요. 팀원 1은 미디어 소프트웨어학부에 재학 중인 19학번이었고요. 팀원 2는 컴퓨터공학과에 재학 중인 21학번이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다들 팀이 따로 결성되어 있지 않고 이 프로그램에 개인으로 참여하고 싶습니다라고 신청을 해서 교수학습지원센터에서 저희를 3명을 팀으로 만들어주었고요. 저희 관심사가 다 달랐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하나씩 선택하기로 했고 주제를 저는 생각은 어떻게 작용하는가, 팀원 1은 AI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팀원 2는 인간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토익토론 스터디를 통해 처음 만난 사이기 때문에 학번도 과도 관심사도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팀들처럼 통합된 주제를 선택하기보다는 서로의 주제를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한 사람당 한 주제를 선정해서 저희는 3가지 주제를 얘기를 했고요. 한 주제당 2번의 만남을 가졌습니다. 이제 위대한 여기 수업들은 5-6개 정도의 강의로 구성되어 있는데 하나의 주제로 묶인 강의에서 흐름이 있고 전반부 강의와 후반부 강의가 이야기하는 바가 저희는 다르다고 생각을 했고요. 한 주제당 2번의 만남을 선택을 해서 총 6번의 만남을 가졌습니다. 강의 담당자가 토익토론 주제를 정하기로 했습니다. 각자의 관심사에 맞는 주제를 선정했고 팀장인 제가 있었지만 스터디의 진행만 맡았고 각 강의 선택자가 토익토론 주제를 선정한 후 나머지 인원이 그에 대해 선정하고 생각하고 자료를 찾은 후에 스터디를 진행했습니다. 만약 강의를 수강하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담당자가 아니더라도 주제를 나눴습니다. 이제 1주차 스터디는 제가 선정했던 생각은 어떻게 작용하는가 강의였고요. 1강 동양 vs 서양 인식의 차이, 2강 동양 vs 서양 누가 옳은가 강의를 듣고 토익 주제를 나눴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내가 생각하는 MZ세대의 사고방식, 이제 이러한 사고방식은 동양적이라 생각하는지 서양적이라 생각하는지, 이런 사고방식의 차이가 불러오는 세대 갈등, 왜 이전 세대와 사고방식이 달라지게 되었는지, 서로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MZ세대에 대한 고민을 나눴고요. 두 번째로 생각은 어떻게 작용하는가 강의 중 3강 생각의 지배자 무의식, 4강 무의식 원초적 능력, 5강 지능은 유전인과 환경인가에 대한 강의를 듣고 이제 무의식에 대한 고민을 나눠봤습니다. 이제 무의식의 경험에 대해 말해보고 이제 무의식에 대한 얘기를 한 학자인 프로이트에 대해 나눠보고 조아리의 창 이론에 대해 나눠보고 후광 효과에 대해 나눠보고 이제 강의에서 지능에 대한 얘기도 나왔는데 지능에 대한 얘기도 나눠보았습니다. 3주차에는 태준님이 선택했던 AI는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한 강의를 들었고요. 1강 딥러닝의 탄생, 2강 추론하는 기계를 듣고 자신이 속해 있는 과나 미래에 대해 희망하는 직종, 관심 있던 분야에서 머신러닝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 얘기를 나눠보았고요. 두 번째로 머신러닝은 다양한 이미지나 자료들을 통해서 학습을 하고 여러 번의 학습으로 다양한 문제에 대한 해답을 내리는데 만약 기계에게 학습을 통해 사람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을 학습시켜 기계에게 입력시키는 모든 경우의 상황에서 인간처럼 반응을 한다면 기계를 하나의 인격체로 생각해도 괜찮은지, 그렇다면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 나눠보았고요. 세 번째로 로봇이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하게 된다면 이제 로봇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에 대한 로봇세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이런 로봇세 대입에 대해 찬성하는지, 그렇다면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 나눠보았고요. 마지막으로 인공지능 법관 도입에 대해 찬성하는지
아닌지에 대해 얘기를 나눠보았습니다. 통합해보자면 인공지능 윤리에 대한 범위를 나눠보았습니다. 4주차에는 AI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강의 중 4강 인공신경망 최적화하기, 5강 창작하는 기계, 6강 착한 인공지능을 듣고 토론 주제를 나눴습니다. 토론 주제 첫 번째는 기술 발전은 우리의 삶을 여유롭게 만들었을지 아니면 피곤하게 만들었을지에 대했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기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생각하는 기계에는 미래의 사회에 희망이 될지 또는 재앙이 될까요? 에 대한 주제였고요. 기술 발전과 기계 윤리에 대한 고민을 나눠보았습니다. 5주차는 인간의 길이라는 강의 중 1강 나는 왜 투쟁하는가, 2강 가난의 얼굴, 3강 굶주림의 직원들 상을 듣고 토의 주제를 나눠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현재 일어나고 있는 투쟁들은 변질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투쟁은 꼭 있어야 하는지, 그리고 두 번째로 자신의 신념을 따르기 위해 조국의 약점을 비판하고 공개하는 것이 맞는 일인지, 두 번째로 자본주의의 원칙인 자유경쟁으로는 식량을 조달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성할 수 있는데 이런 굶주림의 원인보다 굶주림을 해결할 수 있는 열쇠로 보는 게 맞지 않을지, 두 번째로 식량은 어머니 열심히 일한 노동의 대가인데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 보상을 받아도 되는지, 세 번째로 아프리카에서 일어나는 굶주림과 가난은 과거 서방국가 선조들의 침략과 약탈로 인해 심화된 문제인데 이를 주도한 서방국가의 현재 세대들이 아프리카에 배상해야 하는지에 대한 투쟁과 자본주의에 대한 고민을 나눴고요. 마지막으로 6주차에는 인간에게 강의 중 4강 굶주림의 직원들 하, 5강 검은동 커넥션, 6강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듣고 국가보다 강한 권력을 가진 다국적 기업을 규제할 수 있는지, 자본주의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가능할지, 장 지글러가 정의한 해방의 길을 동의하는지, 동의하지 않는다면 인간이 가야 할 길은 무엇인가, 이 강의를 듣고 인간이 가야 할 길은 무엇인지에 대한 생각을 나눠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저의 소감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즐거웠고요. 저는 생각과 사고는 쓰고 말하면서 발전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주제들에 대해 제가 어떤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지, 얼마나 알고 있는지는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었는데 각각 다른 세 가지 주제에 대해 얘기해보면서 제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또한 처음에는 잘 모르는 사람들과 이런 깊은 주제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맞는 걸까라는 생각도 있었는데 만약 같은 과나 저희 친한 친구나 동기들과 스터디를 진행했다면 저와 다른 생각에 대해 들어보지 못했을 것인데 이번 스터디를 통해서 다양한 생각과 입장에 대해 듣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뜻깊었습니다. 저희는 삶을 살아가면서 선택을 해야 되는 순간이 찾아오거나 시련이 찾아올 때 저만의 정립된 철학이 없다면 무너지기 쉽습니다. 생각은 단순히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리하고 입으로 뱉어냈을 때 나만의 고유한 철학이 됩니다. K무크 토이토론 스터디는 나의 철학을 정립하는 과정을 도와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조금 무겁게 느껴질 수도 있는 주제들을 나눌 기회가 적기 때문에 K무크 토이토론 스터디를 통해 의견을 나누는 일이 더욱더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친구와 생소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거나 낯선 사람들과 관심 있는 주제를 나눠보세요. 분명 잊지 못할 경험이 될 것입니다. 스터디를 통해서 나를 알고 남을 알고 본인의 철학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